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지만 세상은 언제나 먼저 외모로 판단해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옷의 질감, 눈빛보다 구겨진 셔츠 자락을 먼저 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안전한가, 신뢰할 만한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 판단의 단서는 대개 겉모습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고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예절이나 거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는 사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라는 내면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중요한 만남에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구두를 고르는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입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연기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배우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연기란 거짓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허영이 아니라 내 안의 질서를 외부로 드러내는 언어 없는 철학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난 편하면 그만이에요. 겉모습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편안함 뒤에 숨어있는 것은 종종 자기 포기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결코 아무렇게나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옷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보다 먼저 옷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옷이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이유로 첫인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질서가 밖으로 새어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을까는 단지 옷장의 선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질문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옷에서 시작하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비슷한 셔츠, 같은 색상의 자켓이라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옷인데도 어떤 이는 단정하고 믿음직스럽고 어떤 이는 어딘가 흐트러져 보입니다. 그 차이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몸에 배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옷을 찾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자세입니다. 힘을 곧게 펴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이미 옷보다 더 깊은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옷이 당신의 표면을 만든다면 자세는 당신의 존재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죠. 옷은 당신을 덮지만 자세는 당신을 드러낸다. 이 존재감이라는 단어는 철학적으로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느끼며 존재합니다. 그러니 옷을 입는 행위도 결국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서 이 자리에 서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겉모습을 꾸민다고 해서 가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답게 보이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진짜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꾸밈과 거짓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꾸밈은 의식의 표현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고 꾸밈은 진실을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그날의 옷을 고르고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정리하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외적 준비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는 의식입니다. 만약 아무렇게나 입고 나간다면 그건 마음속에 오늘 나는 대충 살아도 괜찮다 라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히 고른 옷을 입고 조용히 단정히 나선다면 그건 오늘 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철학은 거창한 사유가 아닙니다. 삶의 자세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철학입니다. 결국 첫인상은 옷의 색이 아니라 마음의 정렬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든 그 옷을 입은 태도가 곧 당신의 말이 됩니다. 옷의 가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깊이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대로 먼저 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억울해지고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식탁에 앉는 사람과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툭툭 말하는 사람은 받는 대접이 다릅니다.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서로에게 무심한 옷차림으로 다가가면 존중이 조금씩 달아갑니다. 편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말 속에는 이미 당신을 위해 애쓰지 않겠다는 은근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려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직학 앞에 단정한 옷, 그건 당신을 소중히 대합니다라는 조용한 인사입니다. 직장에서는 더 분명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거래처에서, 심지어 같은 동료 사이에서도 옷차림과 첫인상은 신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처음 만났을 때 흐트러져 있으면 상대는 마음속으로 이미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단정한 태도는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구나라는 믿음을 자연스레 줍니다. 누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기 전인데 상대가 벌써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순간에 그건 옷의 색깔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진지함이 상대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메시지는 남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들린다는 점입니다. 안정한 옷을 입으면 마음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오늘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한마디가 속에서 울립니다. 그래서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정렬시키는 도구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은 타인과 나 사이의 첫 대화다. 그렇다면 그 대화의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디서든 신뢰를 얻고 존중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정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값비싼 옷을 입지 않습니다. 대신 옷을 의식적으로 입습니다. 안정이 달인질된 옷, 깨끗한 구두, 그 작은 준비 하나가 나는 오늘의 나를 믿는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가족에게, 동료에게, 낯선 사람에게조차 그 신호는 전해집니다. 그때 첫인상은 겉모습이 아니라 품격의 향기가 됩니다. 첫인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지속으로 바꾸는 그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첫인상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매력은 첫인상 이후의 일관성에서 피어납니다. 한두 번의 깔끔한 옷차림으로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다 라고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인상은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을 지켜가는 삶은 신뢰의 연속입니다. 깨끗이 다린 셔츠를 입은 하루, 그날 하루의 행동까지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안정한 옷을 입었다면 말투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걸음걸이가 조금 더 고다집니다. 그건 의식적인 연출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존중하는 태도를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언제나 무너짐을 불러오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된 관계일수록 우리는 방심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이 진정성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진정성은 말보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전해지는 힘입니다. 그건 꾸준히 자신을 정돈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습관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정중한 태도, 그건 단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질서를 반복해서 다듬는 삶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그 습관은 결국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옷의 형태를 빌려서 표현되지만 실은 나는 나를 믿는다는 내면의 언어가 그 옷 안에서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 주변에서 늘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대체로 꾸밈이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봐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옷이 아니라 태도로 자신을 입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건 그들의 옷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존중의 리듬이 공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의지, 그게 옷을 통해도 말투를 통해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은 한 번의 멋진 장면이 아니라 매일의 조용한 다짐들의 총합입니다. 그 다짐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당신 옆에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첫인상은 인격으로 바뀝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꾸밈과 가식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겉멋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무심한 차림으로 다니며 난 꾸미지 않아도 진짜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말들 속엔 한 가지 공통된 피로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쳐있는 마음입니다. 꾸밈의 피로는 자기 자신보다 남의 눈을 먼저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정도는 입어야 무시 안 당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옷은 더 이상 나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숨기는 갑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옷은 무겁습니다. 거울 앞에 자신이 낯설고 외출 전부터 이미 지친 표정이 비칩니다. 진짜 품격은 그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꾸밈이 아니라 정돈,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오는 힘입니다. 헤겔은 말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은 옷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 자신을 다듬는 것. 그게 철학이자 품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자존감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존감이 있을 때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생깁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금세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단순한 셔츠 한 장에도 자신만의 존재감을 불어넣습니다. 그 차이는 꾸밈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옷을 고를 때 그 기준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어울리는가라면 그건 이미 철학적 선택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품격은 결국 태도의 내면화입니다. 그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단정하게 읽는다는 건 남보다 나아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다짐이죠. 그 다짐이 사라질 때 사람은 금세 흐트러집니다. 남의 눈치에 따라 옷을 고르고 남의 반응에 따라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감옥입니다. 철학이란 결국 그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연습입니다. 좋은 옷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몸에 맞고 마음에 맞고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옷은 나를 가두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그릇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우리는 첫인상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잘 보이고 싶다. 그 단순한 욕망 뒤에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불안한 자존감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꾸밉니다. 자신의 결핍을 감추려 화려한 옷, 비싼 가방으로 자신을 둘러싸죠. 하지만 그 옷 속에는 늘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벗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난 꾸미지 않아도 진짜야 라고 말하며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하지만 그 말 역시 또 다른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혹시 내가 꾸며도 아무도 몰라주면 어쩌지? 이 두 극단의 마음은 닮아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이 불안은 옷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 강해지면 스스로의 존재를 잃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는 영원히 불안할 것이다. 옷은 결국 그 불안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나를 감추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가. 진짜 품격은 타인의 시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은 옷을 입을 때도 다릅니다. 거울을 볼 때 남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이 옷이 어울리는가? 그 한 문장이 불안 대신 평온을 불러옵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나서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웃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첫인상은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건 단정함을 넘어선 존재의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결국 옷으로 자신을 꾸미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 옷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입는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철학, 그리고 세상과 맺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좋은 첫인상이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 당신은 그날의 인생 태도를 함께 고릅니다. 대충 입으면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마음이 허락해버립니다. 정성껏 입으면 세상 앞에서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하게 됩니다. 외국 옷은 마음의 질서를 밖으로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단정하면 당신의 하루도 단정해줍니다. 그 언어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금세 흐트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화려하고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정직함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되 그 모습을 세상의 존중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힘. 그게 바로 어딜 가도 첫인상 먹고 들어가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 삶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옷을 고르는 마음으로 하루를 고르고 신발끈을 묶는 마음으로 책임을 묵습니다. 그 작은 동작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겉모습이 다인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겉모습은 언제나 마음의 입구입니다. 그 입구가 정돈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올 용기를 냅니다. 따뜻한 첫인상은 그저 보이는 멋이 아닙니다. 그건 타인을 편안하게 한 나 자신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좋은 옷이란 값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가 스며든 옷입니다. 삶이 힘들고 관계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단정히 살아야 합니다. 그건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는 하루의 명상입니다. 오늘 하루 옷을 입으며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 그리고 이 만남을 진심으로 대하겠다.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옷이 되고 그 옷이 당신의 첫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는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광장이었습니다.